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트럼프, 일론 머스크가 작정하고 밀어주는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취임 이후에 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인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또 테슬라가 유독 관련된 산업과 관련주가 있죠. 그 기업들까지 저희가 전부 다 무료로 정리를 해서 자료집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전부 무료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 그 댓글을 하나 달 때마다 수익이 1%씩 오른다는 생각으로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온 트럼프입니다. 2017년에 취임된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2025년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만에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직에 복귀를 했고 미국 우선주의 시대 2.0을 선포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의 힘은 모든 전쟁을 종식할 것이며 뭐 이스라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하겠죠. 매우 분노하고 폭력적이고 완전히 예측 불가능해진 세계의 통합에 새로운 정신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 시스템을 재점검을 하고 뭐 관세 얘기죠.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 정책인 그린 뉴딜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친환경 한다고 돈 주는 거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냥 미국 내에서 사업하면은 다 돈 줄게.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것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주인을 화성에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말에 사실 화성에 가서 뭔가를 하자라고 했던 일론 머스크가 화색을 보이고 양팔을 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인 우주인을 보내 미합 중국의 성조기가 화성에서 펄럭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미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야심찬 국가가 될 것이라며 제2의 위대한 모험이 우리 영혼에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화성으로의 진출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 미국의 우주 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트럼프가 우주 항공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구나. 투자를 많이 하고 뭐 화성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건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할까? 왜 이렇게 우주 항공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올까? 궁금할 수 있는데 사실 결론적으로는 이 모두가 우주에 좀 투자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의 빌 게이츠가 제2의 스페이스 X로 불리는 민간 재사용 발사체 기업 스토크 스페이스에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스토크 스페이스는 100% 재사용이 가능한 중형 로켓을 개발하는 민간 우주 기업입니다. 워싱턴주 모세스 레이크에 위치한 시험대에서 1단계 제니스 엔진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를 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빌 게이츠 창업자가 우주에 투자한 건 발사체 시장 성장성이 뚜렷한 영향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앞으로의 성장 전망이 상당히 있으니까 투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간은 항상 발전은 경쟁에서 나오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쟁이냐라고 한다면 이런 경쟁이죠. 바로 우주 투자는 결국 중국의 문제다. 중국을 감시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최근에 중국에서 어떤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한 건 아니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다 잡았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사실인지 모릅니다. 중국 연구팀이 정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국의 적외도 군집위성 스타링크를 전부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통신망이 다 부서졌는데도 통신이 가능했죠. 뭐 때문에? 네, 스타링크 때문에 가능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중국이 지금 기술력으로 그 스타링크까지도 다 부셔버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의 우주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타링크를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면은 이게 스타링크가 국방부의 통신까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한테는 위험하다라는 거죠. 레이저와 마이크로파 장비 등을 장착한 99개의 위성을 사용해 12시간 이내에 약 1400개의 스타링크 위성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시뮬레이션이에요. 해보니까 되더라 이겁니다. 중국 정부와 군의 자금을 지원받아 극한 상황에서 중국 우주선의 생존 가능성을 크게 향상하는 기술을 개발한 연구팀이에요. 그래서 사실 중국 정부에서 그냥 도와주고 그냥 중국 정부 산하에 있는 연구팀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인데 그 중국 정부 산하에 있는 연구팀이 스타링크 사냥이 가능합니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연구 발표죠. 근데 실제 이 스타링크 사냥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뭘 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중국이 좀 과감해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견제할 만한 이 우주에서 좀 지켜볼 만한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중국이 최근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무단으로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뭘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냐? 일단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게 뭐냐면 한중 간 그러니까 한국이랑 중국이랑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쳐 바다의 국경선인 경계선 획정을 유보해 둔 민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선 중간이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가 여기다가 뭔가를 설치하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중립구역인데 여기다가 어느 나라가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도발이죠. 근데 중국이 갑자기 조용히 뭔가를 설치하고 있더라. 중국이 이 지역에 직경 50m, 높이 50m 이상의 이동식 대규모 철골 구조물 1기를 설치한 사실을 포착을 했고요. 중국은 작년 2024년 4월에서 5월에도 인근 지역에 대규모 구조물 2기를 순차적으로 설치를 했고 이를 발견한 우리 정부는 강력 항의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뭐 항의를 해도 그래 뭐 항의해라 조금씩 조용히 꾸물꾸물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여기입니다. 예, 이 위치에서 이제 지금 뭔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다가 이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 위치가 뭐냐? 뭐 석유 시출을 했다가 중단하고 석유 시출했다가 중단하고 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무단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없이 설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구조물을 또 설치를 하고 구조물을 또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좀 집착을 가지고 자꾸 여기다가 구조물을 뭘 설치하고 있어요. 여기 이 근처에다가 자꾸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왜 중국이 뭐 하는 거냐 지금 이런 고민이 좀 든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서 지켜보는 것보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게 훨씬 깔끔하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알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라고 찾아봤더니 7광구에 대한 탐사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1969년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에머리 리포트에서 석유 대량 매장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어디에? 대만과 일본 사이의 대륙붕이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된 곳 중 하나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어디? 대만과 일본 사이다. 중국이 1998년부터 운영한 핑후 유전에서 하루 1200배럴의 석유가 지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핑후 유전은 뭔데요?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동중국해 한중일 간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 획정은 EEZ,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 기점이 될 수 있는 모든 섬의 영유권과 지위를 확보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디냐라고 한다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핑휴 춘사오 유전입니다. 여기 이제 중국이 이렇게 석유를 딱 꽂아서 뽑고 있어요.
뽑고 있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구간이 어디냐면은 여기다가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여기가 7광구거든요. 이제 이 7광구도 지금 여기다 꽂아가지고 지금 석유를 막 열심히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자꾸 중국이 설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만이 어디 있죠? 대만 여기 있죠. 대만을 여기에 두고 사실 이 중국과 대만을 이용하면은 이 주변 지역을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뭔가를 이용할 수 있고, 이 주변에 지금 유전이라든가 모든 환경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구조물 막 설치하고 여기다가 석유 뽑고 여기 있는 것도 내가 뽑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고 하면서 지금 이 세 국가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싸우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 혼자 싸우고 둘이 손잡고 좀 싸우고 있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7광구 탐사에 약간 중국이 최근에 좀 진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조물까지 설치했죠. 그 다음에 지금 뽑고 있는데 대만까지 지금 건드리려고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죠. 이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국을 포함해서 이 주변에다가 계속 우주항공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링크가 진출하는 이유도 뭐예요? 이것 때문입니다. 한국의 스타링크 진출한 이유가 이 주변에 미국의 국방이 나갈 수도 있고 또 국방에 대한 무인기라든가 무인 정찰기라든가 돌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만약에 통신을 이용하려면 스타링크의 통신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타링크가 한국에 진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느 정도 이제 우주 관련해서 스타링크 관련해서 조금 얘기가 풀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은 우주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스타링크가 상반기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전망이에요. 근데 이게 얘기했지만 한국은 스타링크가 가서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한국은 사실 통신이 안 닿는 데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다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스타링크가 안 닿는 곳이, 그러니까 통신이 안 닿는 곳이 없는데 굳이 우주에서 위아래로 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당장.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진출하는 이유는 돈도 안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의 국방부가 통신을 쓰기 위해서 겸사겸사 스타링크가 진출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중국도 정부 주도 프로젝트인 거왕을 통해 스타링크의 대항마로 나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저궤도 위성을 알아서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경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앞에서 유전 파고 있어. 앞에다 유전 파면서 옆에다가 뭐 구조물 몰래 조용조용 쌓고 있어. 그러면서 칠광구 지금 어떻게 뺏어 먹으려고 대만 지금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이러다 보니 사실 그 한반도 주변으로 통신을 안 잡을 수가 없는 거고 우주 관련해서 뭔가 기술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인기도 써야 되죠. 스타링크도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주 관련해서 투자가 적극적으로 당연히 국내에서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2035년까지 13,000개의 저궤도 위성을 발사해 자체 6G 네트워크를 완성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사실 뭐 6G 하자고 쏘는 거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인기, 무인정이 조금 더 정밀하고 완벽하게 타격하고 폭격하기 위한 기반이다. 이제는 사람이 가서 싸우고 사람이 가서 승부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인 로봇 싸움이 조만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반도 주변으로 조용한 자원 우주 전쟁이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광구에서 원전을 누가 뽑냐, 대만 공격해서 주변 지역 누가 먹냐, 지금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왜? 이미 구조물까지도 계속 조용히 넣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계속 조용히 말은 안 하지만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우주전쟁과 관련된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 위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실제 누리호를 쏠 때도 관련 사업에 참여했던 기술력이 괜찮은 기업이에요. 올해 말 발사 예정인 다목적 실용위성 7호와 7A에 탑재된 전장품뿐만 아니라 군 정찰 위성, 한국 항법 위성, 달 탐사 착륙선 등
지상 지원 장비 등을 탑재될 기술력까지 공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위성통신 그리고 우주항공과 연관이 깊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성능검증 위성 플랫폼 기술과 발사 이후 제작 운용 능력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라에서 쓰고 있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좋냐 나쁘냐를 뭐 따질 것도 없어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주 산업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보더라도 이 트럼프가 이제 일론 머스크 이 관련해가지고 당선이 됐을 때도 우주 산업의 기대감에 주가 반등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당선이 되고 취임한 이후에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지금 관심을 좀 가져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성장이 나오면 그 따라 AP 위성도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P 위성에 대한 흐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제 과거에도 상승을 한번 크게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주가가 한번 움직일 때는 자주 좀 세게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한번 움직였었고 23년도에 한번 움직였었죠. 그래서 2년마다 움직인다고 쳤을 때 25년이 한번 움직일 만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상승이나 우상향, 이번 미국 기대감, 그 다음에 미국의 투자 이어서 스타링크 따라 한번 흐름들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방향, 조금 실적도 나쁘지 않은 우상향이 이어지거든요. 지켜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전쟁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중국이 조금씩 선을 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뭐 시진핑이랑 사회를 했네 이러지만 아마 다시 싸울 가능성이 높고요. 우주산업 관련해서 2025년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P위성 관심을 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테슬라 관련된 산업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도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들어오신 다음에 뭐라 검색을 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테슬라 관련된 산업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있죠. 트럼프 대선 일론 머스크 관련 기업 총정리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밑줄의 본전이니까요. 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월 20일, 21일, 20일, 17일, 16일 추천주도 무료로 매일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무료로 다 정리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꼭꼭 무료로 전부 다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댓글 여러분들 꼭 많이들 달아주시고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